네, 개정 또 준비합니다.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 나와 계시고요.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뭐부터 다뤄볼까요? 중국에서는 황사가 온다고 합니다. 또 중국의 개장 전 나왔던 얘기는 부동산 개발업체 하나가 또 디폴트가 났군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봄바람이 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았고요. 또 시장이 반등했고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 잦아들고 있고. 자, 이기택 이사님. 네. 이제 시장을 풀어봐야 되겠는데, 근데 네. 시류 자체가 어제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강했어요. 예, 맞습니다. 개별주들이 그동안 화려했다가 조금 시세의 변동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났거든요. 이것이 주류로 갈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어저께 방송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송 끝내고 바로 집으로 가세요? 예, 아니요. 일하러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회사로 가는 길에 이런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를 좀 했었는데, 고민이 깊어지는 구간에 온 것 같긴 하다. 작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제 작년 3월에 일단 먼저 차트를 열어놓고 작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는 얼마만큼 비슷한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예, 재작년 말, 그러니까 10월 달서부터 1월, 그러니까 12월까지 1월 초까지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었고 3월 달까지 반등을 보여줬다가 3월 달에 조정을 한번 거치고 5월 달까지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다시 또 조정을 거쳤고 반등을 좀 보여주는데 올해도 작년 3월과 상고하잖아요. 예. 네. 연간으로 치면은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네. 근데 길게 놓고 보면요. 이런 추세가 이어진 게 벌써 5년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지금 예. 상고하저로 연 단위로 5년간? 예, 그렇게 네.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그런 코스닥의 모습인데요. 아직 코스피입니까? 코스닥입니까? 코스닥입니다. 예, 코스닥 차트를 놓고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는 가장 주된 요인을 좀 살펴보면 연말에 되면 종합소득과세 그런 문제 때문에 대규모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이탈하는 부분, 그리고 연초에 그런 자금을 다시 채우는 부분 때문에 상승 랠리가 펼쳐지는 코스닥 개별주들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고, 올해도 역시 이와 비슷한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말 종합소득과세 폭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러니까 넋 놓고 있으면은 뒤통수 한 번 맞을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항상 긴장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네. 또 이 3월 말 되면 회계감사 시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코스닥 기업들 일부는 또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몇몇 기업은 충격파를 더 얻을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작년에 3월에 나타났듯이 올해도 그런 긴장감을 좀 갖춰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갤럭시 S4 기대감 때문에 5월 달까지 휴대폰 부품주들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헬스케어, 바이오, 소프트웨어, 게임, 그리고 엔터주들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작년처럼 약간의 조정 이후에 반등을 보였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 놓고 봐야 되는데, 이제는 고포주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점차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기회는 분명히 빠져나올 기회를 시장에서는 제공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 다음 농사는 어떻게 질지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넥스트 다음 타자는 그러면 이제 고퍼주에서 저퍼주로 갑니까? 예, 그렇게 보이고 어제는 또 있습니다. 저 PBR주. 예, 그렇습니다. 대형주였는데 최근에 건설사들, 중소형 지방 건설사들이 상승폭이 컸던 이유, 시멘트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컸던 이유는 저 PBR주였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적이 우량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이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산 가치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하자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승원 대표님, 네. 그런 맥락으로 한번 더 풀어주시면 개별 저는 섹터를. 일단은 시장에서 개별 섹터에 대한 조금 좀 더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선진국에서의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유로존에서 나타나고 있는 GDP 성장률에 대한 쪽, 특히 작년 4분기를 보게 되면 지금 왜 조선주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그동안의 산업재 섹터가 조정을 받아왔는가를 충분히 좀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시장에서의 경기 회복 속도가 가시화된다.
된다라는 그 온기가 이제 이머징으로 퍼져야 되는데 그 온기가 퍼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지금 이 개발 섹터에 대한 쪽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도 그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거는 이제 낙폭과대에 의한 지수 반등 플레이를 노리는 기관들에 대한 선매수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2000포인트를 돌파한다라기보다는 그냥 2000포인트 근처까지 또 올 때까지는 이 관련된 기업들이 또 한번 올라올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1950을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코스닥 기업들 아니면은 이 개별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런 형태가 또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포커스는 어떤 그 지수 대응 1950포인트까지는 지수 대응 그 이후로는 역시 개별 주식에 대한 플레이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고퍼주에 대한 쪽들 이런 쪽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라면 저 PBR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간대에 이제 시청하시는 대부분 시청자층이 이 연령대가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쫓아가지도 못하겠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하고 그다음에 수익은 좀 줄 수 있는 저위험 고수익. 네, 그런 기업들을 사실 많이 문의를 하시죠. 요즘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대형주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오늘은 뭐 어떤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겠습니까? KT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KT. 예. 네. KT 무겁지만 KT. KT는 이제 정말 악재가 정말 다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있었죠.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1억 원의 과징금으로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에 KT가 이제 계속해서 조정이 됐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동안에 고배당 정책을 포기하겠다. 2,000원의 배당에서 이제 지난번 배당에 대한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800원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KT가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이석채 회장이 지금 이제 황창규 사장으로 이석채 회장이 물러나는 네. 이제 그런 그 계기가 됐는데요. 아마 KT의 정상화에 대한 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대라면 충분히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저평가만으로는 KT가 움직이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3월 인터넷의 본질적인 수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이 네트워크망을 갖고 있는 이런 KT와 같은 업체들이 실질적 수혜가 된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동안 보니까 KT는 이 통신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 한도가 49%, SKT도 그렇지만 근데 현재 KT 외국인 지분율이 38%건이 내려와 있군요. 네. 대차장고도 많이 줄었고 PBR은 0.86배, 청산 가치를 훨씬 하회하는 나름 설득력이 좀 있어서 한번 같이 좀 봤고요. 이기태 기사님은 오늘 관심 기업이 뭡니까? 예, HB 테크놀로지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HB 테크놀로지. HB 테크놀로지. 예, 그렇습니다. 개별 기업이군요. 예, 개별 기업인데요. 일단 올해 매출액 성장 속도가 상당히 가파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매출액은 작년에 1,400억 했는데요. 올해는 2,000억을 넘겨서 2,100억 정도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24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률이 10%대가 넘는 고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본연의 장비를 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도강판을 하는 회사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UHDB 알겠습니다. 성장에 따라서 네, 성장할 자, 것으로 계산